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된장찌개 드셨습니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물 한 숟갈 떠서 후후 불어 입에 넣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세대에게 된장찌개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맛이고 고향의 기억이고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몸속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된장찌개 한 숟갈이 입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콩팥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 끝까지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여행길 위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비밀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비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독이 되지만 알고 나면 약이 되는 것이 지식이니까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분들의 84%가 이미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질환은 소리 없이 다가와서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행길을 끝까지 걸으시면 내일부터 된장찌개를 끓이는 손길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정류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이 여러분의 혀 위에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여러분의 혀에는 약 10,000개의 미각 세포가 있습니다. 이 미각 세포들이 순간적으로 5가지 맛을 감지합니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된장찌개가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 속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감칠맛은 우리 뇌에 이것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된장의 감칠맛이 우리 뇌를 속여서 계속 숟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칠맛에 홀린 혀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기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약 900에서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된장 2큰술이면 이미 하루치 전부를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을 때 된장만 먹습니까? 옆에 배추김치가 있고 깍두기가 있고 젓갈이 있고 장아찌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찌개류의 나트륨은 국물 속에 80% 이상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은 그 80%를 고스란히 흡수하시는 겁니다. 혀가 맛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는 나트륨 폭탄이 투하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혀를 지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된장찌개는 이제 두 번째 정류장인 위장에 도착합니다. 위장은 마치 세탁기와 같습니다. 강력한 위산이라는 세제를 뿌려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합니다. 된장 속의 콩 단백질은 이미 발효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의 일이 한결 수월합니다. 발효 콩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 85%에서 90%에 이를 만큼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된장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덜 분해된 단백질은 나중에 콩팥에 찌꺼기를 많이 남기는데 발효콩은 찌꺼기가 적어서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된장이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장이라는 세탁기 안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제니가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이름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콩 속의 단백질이 미생물과 만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과 티라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판되는 된장 10종을 검사했더니 그중 6종에서 이 바이오제닉 아민이 국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10개 중 6개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장 속의 효소가 이 물질을 잘 분해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분해 효소가 줄어듭니다. 분해되지 못한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티라민은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갑자기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 우리 몸 어디에 가장 큰 부담이 갈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핏줄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이 혈관이 흔들리면 여과 기능이 흐트러집니다. 물론 된장 한두 번 드셨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수십 년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된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조리하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장에서 분해된 된장찌개가 소장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섭니다. 소장은 길이가 6m에서 7m에 이르는데 이 터널 벽의 육모라는 작은 돌기들이 영양분을 쓸어 담아 혈관 속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나트륨도 흡수되고 칼륨도 흡수되고 수산이라는 성분도 흡수됩니다. 수산은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생으로 넣고 끓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데치지 않고 바로 국물에 넣어 끓이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면 녹아 나온 수산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됩니다. 이 수산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향하는데 콩팥에서 칼슘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신장결석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이 돌이 연두부 같은 콩팥 내부를 긁으며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면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는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된장에도 칼륨이 있는데 잡곡밥이나 바나나나 감자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은 분들의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여과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은 혀에서 감칠맛으로 행복을 주고 위장에서는 발효 콩 단백질이 잘 분해되어 좋은 점이 있지만 바이오제닉 아민이 혈관을 흔들고 소장에서는 나트륨과 수산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관 속으로 쏟아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순천에서 40년 넘게 두부 가게를 운영하셨던 73살 강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콩과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로 찌개를 끓이고 퇴직 후에도 된장과 청국장을 직접 담그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가락에 반지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넘기시다가 어느 날 밤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콩팥의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콩팥 기능도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가 할머니의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네 번째 정류장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나트륨과 칼륨이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물을 끌어당기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 혈관 벽을 세게 밀어냅니다. 이것이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60살가 넘으면 혈관이 오래된 가죽 벨트처럼 굳어 있어서 이 압력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콩팥 속 미세 혈관입니다.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양에서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셨던 67살 허진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아침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를 챙기시고 바나나 한 개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깅 중 갑자기 가슴이 덜컥거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규칙적으로 뜁니다. 칼륨이 적당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만 너무 많으면 전선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은 그 합선 직전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콩팥이 건강했을 때는 칼륨을 잘 내보냈지만 여과 능력이 슬쩍 줄어든 상태에서 잡곡밥과 된장과 바나나의 칼륨이 한꺼번에 몰려드니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것들이 나를 쓰러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이 여행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로 등 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500ml 생수병으로 36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해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다발이 약 100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살 이후부터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약 1ml씩 줄어듭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콩팥이 1분 동안 걸러내는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건강한 젊은 분은 분당 90에서 120ml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매년 1ml씩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30살에 120이었던 분이 60살이 되면 90으로 떨어집니다. 70살이 되면 80, 75살이 되면 75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60ml 아래로 내려가면 만성 콩팥병 3단계로 진단됩니다. 성남시에서 65살 이상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분들에게서 빈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식습관은 이 속도를 무섭게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친 콩팥에 앞서 지나온 정류장들에서 모은 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혈의 나트륨이 물을 끌어들여 혈관 압력을 높이고 사구체를 압박합니다. 두 번째, 수산이 칼슘과 만나 사구체 안에서 날카로운 결석 씨앗을 만듭니다. 세 번째, 과도한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심장 전기 신호를 교란합니다. 이 세 가지 공격이 매 끼니마다 반복됩니다. 하루 3끼,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0,000번입니다. 콩팥은 묵묵히 버팁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을 넘는 순간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런데 콩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우리 몸에 몇 가지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고 지나치십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붓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저녁이면 발목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콩팥이라는 배수관이 막혀서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물이 조직 사이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습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라는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가
인과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뼈는 약해지고 혈관과 피부 밑에 칼슘 침전물이 쌓입니다. 이 침전물이 피부 안쪽의 신경을 자극해서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그 끔찍한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독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려움의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콩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에서 보이는 거품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거품이 빽빽하게 떠 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콩팥의 여과막에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만 받아보십시오. 혈액 속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재면 콩팥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된장은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요? 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무서운 이야기만 해놓고 대안을 안 드리면 그것은 무책임한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겨울에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장의 좋은 성분은 살리면서 콩팥의 해로운 것들만 줄일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여행길을 되짚어가면서 각 정류장에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첫 번째, 소장에서 수산이 흡수되는 것을 막으려면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를 찌개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치세요.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채소를 넣고 60초만 세면 됩니다. 이 짧은 1분 동안 수산의 절반 이상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데친 채소를 건져내서 된장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채소를 건져낸 뒤 남은 초록빛 물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물이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돌의 원료입니다. 두 번째, 칼륨 폭탄을 해제하는 법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찌개에 넣고 싶으시면 좀 작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담가두세요. 잘린 단면을 통해 칼륨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0분 뒤에 그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감자의 맛은 그대로인데 칼륨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부도 따뜻한 물에 5분만 담갔다 사용하시면 표면의 첨가물과 칼륨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나트륨을 반으로 줄이는 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된장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맛이 없을까 걱정하시겠지만 비법이 있습니다. 된장을 넣기 전에 먼저 양파와 무와 표고버섯 밑동을 물에 넣고 푹 끓여서 채수를 만드세요. 이 채수에 천연 단맛과 버섯의 감칠맛이 듬뿍 우러납니다. 이렇게 만든 채수에 된장을 절반만 풀어도 국물 맛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맛이 납니다. 국물색이 맑고 뽀얀 이 찌개를 저는 속으로 맑은 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특히 버섯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찌개에 고기를 넣어야 기력이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질소노폐물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넉넉히 넣으시면 고기 식감도 즐기면서 콩팥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양파를 넉넉히 넣으십시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딱딱해진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주고 혈액 속 지방을 녹여 배출합니다. 양파를 2배 넣으시면 혈관 압력이 줄어 콩팥이 한결 편해집니다. 양배추와 무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수분과 식이섬유가 나트륨 농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신 뒤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한꺼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30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콩팥에서 소변이 묽어져 결석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변량이 하루 2리터에 도달하도록 수분을 섭취한 그룹은 결석 재발률이 12%에 불과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27%였습니다. 물 한 잔이 콩팥의 돌을 씻어 내려보내는 셈입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소변량이 줄어든 분들은 수분 섭취를 함부로 늘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6번째, 끓이는 시간입니다. 된장 속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유익한 성분은 장시간 고온에서 끓이면 파괴됩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30분 이상 팔팔 끓이면 사라지고 나트륨만 농축됩니다. 채소를 먼저 만들고 된장을 마지막에 풀어서 10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시면 그것만으로 나트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자, 우리의 여행이 끝을 향해 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 한 숟갈이 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수산과 칼륨과 나트륨이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고 지친 콩팥이 감당 못하면 부종이 오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알게 되었습니다. 채소는 1분만 데치면 됩니다. 감자와 두부는 물에 담갔다 쓰면 됩니다. 된장은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로 맛을 내면 됩니다. 양파와 버섯을 넉넉히 넣으면 됩니다. 식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끓이는 시간을 줄이고 건더기를 드시면 됩니다. 부엌에서 5분만 더 손을 쓰면 됩니다. 충주에서 30년간 우체부로 일하셨던 70살 송봉남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팥 결석으로 큰 고비를 넘기신 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을 줄이니 밍밍할까 걱정하셨는데 채소를 만들어 보시고 오히려 이 맛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붓던 얼굴도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러셨습니다. 40년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일주일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작 7일간의 불편함이 콩팥을 10년은 더 젊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 서실 때 오늘 이 여행에서 배운 것 하나만 떠올려 주십시오. 채소를 데치는 그 1분, 된장을 절반만 푸는 그 손길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밥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